중요한 건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재명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결정할 수는 없는 타이밍입니다. 용산 집무실이 이전할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거와 관련돼서 수혜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 뭔지를 한번 수혜부동산 해갖고 네네. 꼽을 수 있는 곳이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세종시가 있을 거고 네. 용산구도 있을 수 있고 네. 저는 여의도가 제일 관심 있더라고요. 차기 대통령 집무소는 어디로 갈 것인가 판단했을 때 1순위는 세종인 거고 집무실이 이전을 하게 되면 용산구에 관련된 부동산 이슈는 어떨까? 안녕하십니까. 동산형의 부동산 스캔, 오늘도 부동산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요. 요즘 최대의 관심사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적극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적극 슬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세가 지금 이재명이다라는 반대가 아니고 슬퍼하시는 거구나. 슬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표현이. 그런데 어떤 분들이 나중에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중요한 건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재명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결정할 수는 없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김동산 형님, 네. 저 인사 한번 제대로 드릴게요. 항상 제가 김동산 형님의 그 정보를 듣고 돈 많이 벌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시청자님과 구독자님들을 대신해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베네핏이 없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채널에서 잘해주시는 부분들이 그래? 우리 시청자님들께 어떤 우리 본인의 브랜딩, 품질이 더 좋아지는. 브랜딩. 네. 감사하네, 그것도. 실질적인. 뭐가 필요하신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 물질적인 부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아닙니다. 네, 갑자기. 아니에요.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이 정도 없었으면 충분히 압박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금주의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서 AI로 분석한 이재명의 수혜부동산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기본 오늘 키워드는 뭐냐면 용산 집무실이 이전할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거와 관련돼서 수혜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 뭔지를 한번 AI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고 네. 그 다음에 동산형하고 같이 의견 나눠보는 시간. 뭐 의견까지 나면 제가 잘 듣는 거죠. 딴지 그렇게 거의 드시던데. 아니, 근데 시청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정말 귀찮을 정도의 질문을 하는데 그건 이제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대신 해준다는 어떤 사명감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네네. 그때 내가 이렇게 쳤어야 되는데. 싸우려고 자꾸. 이게 이렇게 대응을 했어야 돼. 그게 제일 아쉽더라고. 제가 감히 이불킥이 나오더라고. 제가 감히 어떻게 해. 하여튼 수혜부동산 해갖고 네네. 꼽을 수 있는 곳이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세종시가 있을 거고 네. 용산구도 있을 수 있고 네. 저는 여의도가 제일 관심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제일 남는 게 많은 동네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씀- 그거와 관련된 용산구도 걸 한번 그렇긴 하지만. 분석해 볼게요. 네. 네네. 첫 번째 차트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국민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전 후보지에 대해서도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비용을 너무 낭비했다. 이사 간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쫓겨나냐. 그건 명백한 사실인 것 같아요. 비용 낭비는. 너무 속상해. 그리고 보안의 취약성. 네. 실질적으로 그 남산 꼭대기에 있는 하얏트 있잖아요. 네. 하얏트에서 보게 되면 대통령 네 분이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이 다 보인대요. 보안의 취약성도 컸고. 근데 이거보다 제일 컸던 건 뭐냐면 계엄 사태와 같은 정치적인 논란이 아마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을까 하고 AI는 이렇게 분석했더라고요. 차기 대통령 집무소는 어디로 갈 것인가 판단했을 때 1순위는 세종인 거고 2순위가 다시 청와대로 복귀한다. 여튼 X가 일론 머스크 거잖아요. 지들이 이제 여론조사를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했더니 부정적인 이미지 감성이 7, 80%라고 하네요. 어때요? 그냥 정치적인 이슈 빼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이미지 동산형은 어때요? 느낌이 긍정적, 부정적? 일단 지금 상황 자체가 그 현실 자체가 얼마 안 돼서 또 내려오셨으니까 여기를 살려둘 수 있지 않. 그렇죠. 대부분의 의사가 부정적인 큰 거네. 저도 네. 약간 부정적이거든요. 일단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를 떠나서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 또 돼야 뭔가 환기가 그렇죠. 되지 않겠어요? 그러네. 새로운 시작. 그래서 이제 이전 후보지를 AI를 통해서 물어봤더니 대표적인 게 세종시 그리고 기존 청와대
광화문은 뭐냐면 서울정부청사라고 해갖고 광화문을 등에 지고 오른쪽을 보게 되면 70년 된 그지 같은 건물 하나 있어요. 거기 하나, 거기도 후보지 중에 하나더라고요. 제가 한 2달 전에 조금 고위층 분들하고 이제 식사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얘기로는 용산 당장 들어가는 것도 싫고, 이 광화문 청사를 잠깐 들렸다가 세종시로 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2달 전 얘기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어쨌든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했는데, 그냥 우리들이 관심 있는 거, 비용 효율성을 보고 따져보니까 세종시는 대통령 직무실이나 세종의사당, 국회의사당이 벌써 예산이 편성돼서 건축하고 있는 중이에요. 대통령 집무실은 약 3,800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갖고, 뭐 AI로 보니까 한 2,200억 정도 썼다고 보면 열심히 짓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네. 준공 날짜는 27년으로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회의사당은 뭐 32년, 33년 뭐 그게 잡혀 있는 듯 하니까 비용은 어쨌든 벌써 편성이 됐으니까 윤 대통령 그 시절에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추가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표현해서 중간이라고 적어놓은 것 같고, 중간. 네. 청와대로 복귀하는 거는 그냥 이삿짐만 날리면 되는데 왜 500억이 되지? 이수근의 1호치치 1호치치 이용하면 100만 원에 되지 않을까요? 그걸 좀 이렇게 감사를 정확하게 해야 돼. 감사를. 네. 하여튼 감리가 있어야 돼요, 감리가. 그래서 청와대는 이사만 가시면 되니까. 네. 물론 이제 기본 보안시설도 보존해야 되긴 하겠지만 비용은 확실히 덜 든다. 네. 근데 둘 다 뭐 비용 부분에서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광화문은 그냥 제껴놓을게요. 네. 가능성 없으니까. 오송은 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효율성. 네. 효율성 따져보니까 현재 어쨌든 대한민국은 두 집 살림하고 있잖아요. 네. 세종시하고 서울시. 그리고 관계 부처나 행정기관이 거의 70%가 다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알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별로 남아있는 관계 부서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이 출장비 있잖아요. 네. 연간 최고로 많이 나온 거는 67억이 나왔대요. 지적비, 그러니까 출장비 포함해서 또 두 집 살림을 하니까 두 집도 뭐 관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직간접 비용을 따져보니까 연간 최소 2천억에서 많게는 5천억 손실이다. 오히려. 그러면 대한민국 예산이 650조인데 0.07, 0.08 정도. 이거 굉장히 문제. 이건 매년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성 부분에서는 세종시로 그냥 대통령 집무실뿐만 아니라 국회까지 머리끄댕이 잡고 내려가는 게 효율성 부분에서는 좋을 듯하고 상징적인 거 말고, 그리고 청와대 부분은 뭐 어쨌든 미미하죠. 어차피 그 비용 효율성이 낮겠죠. 왜냐하면 세종시를 왔다 갔다 거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효율성만 따지면 세종시가 확실히 우위에 있는 것 같고, 국민 여론과 관련된 거를 또 조사를 해보니까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회의사당을 내려보내자 하는 게 이제 긍정적인 여론이 한 45% 차지한다고 보고, 청와대로 다시 복귀하라는 거는 한 30% 정도 차지한다고 이렇게 AI가 답변을 했더라고요. 이 의견은 어떠세요? 이거와 관련된 의견은 어떠세요? 최근 세종시 그 부동산이 굉장히 가격이 올랐잖아요. 올랐다고 하는데 이제 실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오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호가가 올랐고 호가가 실거래는 아직은 그만큼 그렇고. 맞춰주지 않지만 호가가 올랐으니까 네. 기대 심리가 좋아졌다는 거고, 그 이슈를 지금 AI가 반영한 거 아닐까. 사실 청와대에 대한 그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AI 판단이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전의 질문은 어쨌든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상징적인 이미지, 어떤 정치적인 이미지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돈만 보고, 네. 아니 효율성 돈 이런 걸 따져보면 이제는 세종시로 내려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얘기해 주세요. 전 서울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서울 사람이니까요. 서울 사람을 위해서. 서울 사람만 위해서 동산이 형. 네네. 두 번째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용산 집무실이 이제 이전은 해야 되잖아요. 네. 용산에만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광화문으로 가시던 아니면 세종시로 가던 어쨌든 이전을 해야 되니까 이거에 따른 경제 효과를 한번 AI를 통해서 확인해 봤고, 또 우리는 이제 부동산 업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이거와 관련돼서 부동산
투자 지역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제 효과를 보니까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 인구가 5만에서 10만 명 정도 세종시 인구가 늘어난다고 경제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네. 뭐 청와대는 미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관계부처가 70%가 다 세종시에 내려갔으니까 한 30% 정도가 추가로 내려가고 국회까지도 내려간다고 보면 직접적인 인력들이 보통 한 2만 명 정도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가족들도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5만 명. 거기에 이제 민간 기업들도 언론사든 뭐 법률이든 뭐든 내려가면 대략 한 10만 명 가까이가 세종시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 뭐 최대는 20만까지도 얘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경제 효과를 보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직접적인 인력이 내려가면 한 2만 명 생각하면 평균 연봉 따지면 한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럼 한 1조 2천억. 거기에 뭐 가족까지 내려가고 부가가치 하면 한 2조 정도의 경제 효과는 꾸준히 나올 거라 보시는 거고 플러스 관광지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반면에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관광지로 개방했던 거를 일정 부분은 차폐시켜야 되니까 관광 수익은 오히려 줄어들겠네. 이런 경제 효과가 있고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아파트 가격. 아니 아파트 가격이 20-30% 상승할 거 어떻게 AI가 분석하지? 되게 신기하네. 현재 세종시 아파트의 랜드마크는 나성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네. 그게 한 12억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8억대 이하까지 떨어진 떨어졌죠. 상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딱 30%. 맞아요. 그러니까 세종시로 뭐 국회나 집무실이 올라가면 다시 그 시세대로 되돌아간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네요. 그렇겠죠. 어때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죠. 어차피 그렇죠. 부동산 움직이는 건 네.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리고 인구가 확실히 늘어나는 거는 기정사실인 거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서울에 남아 있기를 바라는 부분이 나머지 부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표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우리가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서도 말하잖아. 지금 일단은 세종시 자체가 갖고 있는 교통이나 지금 뭐 어떤 생활 인프라나 그 위치라는 게 부동산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인근 주변의 그 도시들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히 떨어져요. 지금 현재 상태가 교통 자체도. 그러니까 그걸 다 충당하고 보충하고 하려면 그렇지. 그런 비용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세종시에 돈을 이렇게 쏟아 부어도 괜찮은 상태인가 우리가 일단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행정도시 만들어졌으니까. 2주 전인가 3주 전에 가봤거든요. 근데 어마무시하긴 해요. 아 그렇죠. 진짜 미래의 도시고 저는 이제 어쨌든 주거용 부동산을 잘 투자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상권과 관련해서 보니까 상권은 아직도 많이 망가져 있긴 하더라고요. 일정 지역만 빼고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세종시를 주시하겠지만 저는 이제 상권과 관련해서 어쨌든 인구가 늘어나고 또 어쨌든 세종시 인구는 공무원들이잖아요. 예.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분들. 그분과 연계돼서 소비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찾으려고 한번 좀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는 어떤 또 근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주변에 비해서 인구가 탄탄하지 않거든요. 인구 유입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대전으로 빠져나가든지 청주로 빠져나가든지 뭐 밑으로도 빠져나가든지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더 많고 일단 교육 자체도 지금 문제가 되니까 안정되지 안 돼 있거든요. 안정이. 이거 좋은데 좋아요. 세종시 잘 모르시죠 지금? 인구가 유입되고 있죠 세종시는 오히려. 그렇게 빨아들이라고 하고 있죠 세종시는. 빨아들이려는 어떤 그 희망적인 그 분위기는 알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전세 가격 비율이 얼마인지 알아요? 알아요. 얼마인데요? 40% 정도. 아유 무슨 40%면 참 다행이에요. 네. 30% 20% 수준이에요 거기.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가 이미 너무 투자 가치나 매매 가치가 너무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이 가격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지금 세종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청주나 대전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도 당연히 이제 대전 유성이 훨씬 대전의 서구가 학군이 훨씬 좋죠. 거기에서 학교 보낼래 한 40분 1시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세종에서 학교 보낼래요. 어떻게 세종이 학군이 좋다는 얘기를 하시죠? 세종에 실질적으로 1생활권 자체는 학군이 굉장히 좋다고 소문나 있는데. 그냥 학교가 많은 거겠지. 아니 본인이 서울대학 가고 싶으면 아니 근데 정확히 해서는 어쨌든 세종은 생긴 지가 지금 10년 차가 좀 넘은 거잖아요. 네, 이거 얼마 안 됐거든. 그리고 학군이 생기기에도 너무 시간이 조금이야. 그 학군이란 거는 결국에는 대학 보내야 되니까.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그게 어쨌든 학구는 좋아지는 부분이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 수도가 예를 들어서 세종시로 넘어간다고 하면 그게 강성해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 세종시만 너무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용산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예. 어쨌든 집무실이 이전을 하게 되면 용산구에 관련된 부동산 이슈는 어떨까? 그러니까 당장 이슈는 뭐냐면 어쨌든 인구가 이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 상권은 좀 침체된다고 하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인 생각을 보게 되면 어쨌든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서 어쨌든 건축 규제가 지금 있나요? 있겠죠. 어쨌든 있죠. 대통령 때문에. 있죠. 뭐 없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없을 수는 없겠죠. 네네네. 그다음에 뭐 수혜지가 뭐 상강맨션 특별계획구역이나 한강로 일대 특별계획구역은 아마 수혜지로.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로 인해서 건축 규제 받았던 부분이 해결되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기억나는 게 용산의 드론 택시 국제 업무지구에 드론 택시를 날려야 되는데 네. 대통령 집무실 때문에 약간 태클이 걸린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어차피 앞으로는 드론 택시 시대일 건데 교통이 그러니까 그런 규제들이 많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게 AI가 그렇게 판단을 했고 저도 이 부분을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의도와 관련해서 국회가 이전할까요? 국회의사당. 국회 이전까지는 뭐 세종시에 세종의사당이라고 짓고 있어요. 한 7천억 정도 들여서. 네네. 그래서 번원, 분원 나눠서 남기겠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냥 머리끄레기 끄집어 갖고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서- 여의도는 뭐예요? 정치는 어쨌든 없어지네. 경제만 뭐든지 금융만 있겠네. 금융만. 비워야지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좀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약 10만 평 정도의 나대지가 생겨요. 그러면 국가의 지원을 받고 특별계획구를 넣어갖고 외국 기업을 끌어들여야 되겠죠. 그런 부분. 근데 어쨌든 당장은 어쨌든 국회가 이탈하게 되면 이것도 인구 이탈이니까 주변 상권이 침체되겠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국회의사당이 한 10만 평 정도 된대요. 네. 그 용산국제 업무지구가 한 15만 평 되고 국회의사당이 이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여기 AI가 했어요. 본인이 한 게 아니고? 아니, 저도 하고 있겠지만. 대단하십니까? 항상 대단해. 그리고 생각하는. 여의도를 보게 되면 여의도 공원을 중심으로 우측은 동여의도, 서측은 서여의도라고 하는데 우측은 고도 제한이 없어요. 높이 제한이 없는데 국회의사당이 있는 서여의도는 높이 제한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이탈하게 되고 이거를 빼가게 되면 그 규제도 해소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얘기하기로는 어쨌든 서울 메가시티에 나대지가 생긴 거잖아요. 신도시가. 네. 그래서 용산국제업무지구라는 15만 평이 있는 거고 여의도라는 국회의사당이 이전하게 되면 한 10만 평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국제업무지구는 산업을 중심으로 여의도는 금융을 중심으로 국제업무지구는 사무인터넷, 자율중에 드론 택시, IT를 기반으로 여의도는 국제기구, 아시아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가 약 8,000개 정도 된대요. 그 중에 싱가포르이 한 4,000개 가져가 있고 홍콩이 3,000개, 뭐 일본이 한 200개 남짓, 200개. 서울이 한 80개 남짓. 근데 싱가포르는 좀 그렇다고 쳐. 홍콩은 뺏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국제기구. 그게 대전제가 되려고 하면 우선은 영어 상용 권역을 만들어야 될 거고, 그리고 세제를 많이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이게 되게 확장된 개념인데, 저는 대통령 집무실 앤드 국회의사,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세종시로 갔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세종시를 행정중심 도시로 만들고, 워싱턴 DC처럼, 그러면서 전라도와 경상도를 좀 아우러서 하체를 기반에 좀 튼튼히 만들고, 서울은 골프 칠 때, 골프 칠 때. 하체는 고정시키고 상체를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체, 충청권하고 전라도나 경상도는 이제 행정수도로서의 하체를 굳건히 지키고 위치적으로. 서울은 최대한 자유롭게 규제 없게 그래서 기업이 일하기 좋은 도시
문화가 있는 도시, 관광이 있는 도시, 최대한 규제를 풀어줘서 이런 그림이면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 출발점이 기존의 건물을 때려보시고 하기에는 너무 인건이 크니까. 근데 용산국제업무지구든 여의도는 현재 나대지 상태잖아요. 그냥 뜬금없이 10만 평, 15만 평이 나온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런 국제기구나 국제 다국적 기업을 끌어들인다고 하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제2의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자다가 몽상을 한번 부려봤습니다. 다들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얘가 지금 수도 이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남북이 지금 수평적 개념이 남쪽 북쪽을 보는 게 아니고 수직적 개념으로 하체하고 상체로 얘기하고 있네. 그리고 수도권 규제까지 철폐를 해주면 야. 가뜩이나 공장 못 짓는데 수도권에. 그 본인이 그 대통령이 된 무소불위의 힘을 누리게 되면 그런 걸 만들 수 있겠네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보고 그래서 재미있어요. 맞는 얘기라는 그러니까 것도 뭐든지 일부 동의하고. 비워져야지 또 새로운 거를 채워넣을 수 있으니까 그 채워넣기까지는 힘들긴 하겠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아까 제가 서울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린 건 참 내가 좀 많이 배워야겠구나 생각이 드는 게 그 여의도가 비워진다는 얘기는 사실 진짜 균형 발전의 축이 동쪽에 치우쳐 있는 서울 안에서 여의도가 비워지면 용산만 갖고 있었던 국제업무지구의 힘을 좀 두 배가 보충해서 네. 새로운 진짜 서쪽의 도약이 될 수는 있겠다. 네. 그게 비워지는 게 좋은 거구나 서울한테도 이런 생각을 방금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좋아진 것 같아. 세종도 좋아지고 서울도 좋아지고. 역시 김동산이 형. 그러니까 어차피 AI보다 더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별 고민은 안 했다가 어쨌든 유튜브 컨텐츠로 인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원래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인데 근데 그거는 좀 고려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 행정적인 비용만 해도 연 뭐 2천억에서 5천억씩 그 이상 손실 날 거예요 아마. 뭐 사람 왔다 갔다 거리는 시간은 손실 아닌가요? 뭐 그런 거 따져보면 오히려 그냥 흐름이 그렇게 됐고 70%가 벌써 내려가 있다고 하니까 가뜩이나 꼴도 보기 싫은데 걔네들 싹 내보내고 국회에 계신 분들 꼴도 보기 싫어. 진짜로 진짜 꼴도 보기 아니 이게 싫어서 사실 저는 이건 뭐 잠깐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나도 사담이긴 한데 야당이든 여당이든 말이죠. 올바른 얘기를 하고 국민을 위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좀 의미가 없어진 게 당을 위해서 싸워요. 그러니까 당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그래서 너무 싫어졌어요. 직업 저도. 중에서도 무슨 삼성그룹의 임원급이야. 삼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좋거나 나쁘면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분들은 너 민주당이야? 그럼 너 나쁜 사람. 너 국민의힘이야? 그럼 너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게 무슨 종교 집단도 아니고 난 그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좀 올바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나라가 더 부궁해지면 통일도 될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통일시키는 거지, 뭐 권력이 통일시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좋은 상상을 해봤어요. 이게 뭐 옳고 그런지 또 실현시키기는 너무 힘들겠죠. 하여튼 거기까지.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그 핵심 포인트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뭐 길게 이제 그 재미있는 뭐 이야기들, 정보들 많이 들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세종시 쪽에 흐름이 가고 있다는 얘기시고 그렇죠. 막기는 웬만해서 막기 쉽지 않다. 그렇죠. 흐름 자체가. 그 이유도 있고 네. 현황도 그렇다. 명분도 좀 생긴 것 같고. 그러니까 명분도 있고 최근에. 현황도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비어져 있는 서울을 어떻게 채워넣을 것인가. 근데 서울에도 좋다라고 느낄 수 있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그렇죠. 것 같아요. 여의도의 어떤 새로운 비상? 그래서 제발 뉴욕까지는 아니더라도 홍콩권을 뺏어오자. 왜냐면 홍콩은 정치적인 이슈가 우리보다 더 심하잖아요. 홍콩에 있는 그 다국적 기업이나 그 국제기구를 좀 가져와야지. 왜냐면 싱가포르는 제주도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 문화가 없어. 재미가 없어. 일만 해야 돼. 근데 대한민국은 K문화부터 재미도 있고 치안도 안정적이잖아요. 거기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영어도 엄청 잘하고 충분히 나는 뺏어올 수 있다고 봐요. 정치적인 그 이슈만 사라진다고 보면. 그래서 서울을 그걸로 채워넣는다고 하면 행정수도의 역할보다는 뉴욕의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아시아의 제2의 용이 다시 탄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판단입니다. 보면 서울도 국제 경쟁력을 키우려고 서울시장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대통령님도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런던, 도쿄, 파리, 뉴욕 다 뭘 갖고 있나요?
국제금융센터랑 예. 그리고 국제기구가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 사실 우리나라 금융을 좀 더 키울 수 있게 여의도에 국회의사당이 나가주면 네, 네. 그 의미에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데딱 내리를 스치면서 아 이게 맞네. 이게 뭐 자꾸 서울 사람이라고 서울에 유지할 게 아니라 네. 서울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방안일 수 있겠다라고 그렇죠. 딱 얘기해 주셔서 오늘 또 새로운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김동산이 형 오늘도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네. 또 댓글을 이렇게 많이 달아주셔야지 저희 채널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 채널에 오시는 분들이요. 사실 이제 오늘로써 한 280명 정도 또 늘었어요. 저희가 이제 28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280명이 이탈이 없다는 거는 정말 우리 김동산 형님의 이 말씀 하나하나가 참 이렇게 주옥 같고 쓸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정보 채널을 여러분들이 놓치신다면 큰 손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채널은 또한 이렇게 오늘같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슈, 여러분들이 용어, 궁금한 것들을 좀 풀어주기도 하는데 저희가 매주 그 여러분들한테 사심 없이 경매로 살 수 있는 싼 물건 중에 비전 있는 거 요거를 간단하게 3개 정도씩은 그냥 꼭 그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니까 이게 그야말로 실속 있는 정보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막 뭉뚱그려 돌리면 뭐예요? 물건 3개 똑바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지고 있는 영상들이니까 아까 PD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또 저도 어차피 유튜브를 동산이 형하고 하면서 타 유튜브를 보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이렇게 물건 소개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소개하는 데 머무르더라고요. 현황만 얘기하죠. 네. 현황. 분석을 해주는 게 네, 아니고 네. 탈출을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가치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면 우리 채널이 좀 경쟁력은 있어 보입니다. 네, 현재 가치를 분명하게 제가 신뢰할 가치 또 비판하면서 자꾸 이제 나대고 들이대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해드리고 또 우리 김동산 형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또 확실하게 본인만의 인사이트를 통찰력 있게 설명해드리니까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